고맙습니다. 저희 당직자들보다 100배는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표님 말씀 마무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선거 결과를 텔레비에 보면서 기계가 고장났을 거다, 이럴 수가 없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모시고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날까지도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야당다운 야당 노릇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까. 미통당제 야당 같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 나라 맡겨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온몸이 이 통증으로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아침에 막 기쁜 소식으로 막 전화통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일부러 켜놓고 왔는데, 아침 새벽이 돼도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좀 경망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정말 옛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정말 유서라도 써놓고 자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나라 망한다고, 공산화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180석만 되면 이제 우리는 쟤네들 지들 멋대로 나라 공산화하고,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고, 우리가 모두 다 김일성 치하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에다가 자리를 안 준 것만 해도 야속한데 어떻게 저희들한테 180석이나 주느냐. 너무 야속했어요. 너무 약이 올랐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벨벳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30은 넘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철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우리 아들과 그 친구들이 친박신당 가지고 그렇게 표줬으면 무적이 얻은 거예요. 저 무슨 기독당은 선거를 3번이나 했고요. 10몇 년을 했고요. 그리고 무슨 당은 대통령 선거도 했고 지방선거도 했고 그런데 3년 뭘 했고요. 근데 친박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한 달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뭐 별로 그렇게, 민생당은 국회의원 20명이었는데 빵명 됐고요. 친박신당으로서는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신당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이렇게 친박신당한테, 우리한테 하는 이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될 뿐, 친박신당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일 뿐, 이걸 뭐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락에 떨어져 있다가 정말 맞는 얘기다.
솔직히 우리가 죽도록 했다고 하지만 우리 한 달 했어요. 친박신당으로 한 달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했지만 우리가 몇 사람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누가 들었어요? 여기 계신 유튜브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누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어요. 제가 대구 서문시장 가서 오죽하면 서문시장의 아들 고문조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서문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문시장에서 순댓국 먹고 서문시장에서 과일 얻어먹고 그리고 제가 시작했다고 어머니가 그러셔서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보는 아주머니 말 맞다나 아저씨들 말 맞다나 단디하라고 잘 좀 하라고 이 대통령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드디어 친박신당이라는 것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구나. 4월 15일이 되면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여기 계신 우리 후보자님들한테는 저 아저씨가 왜 이렇게 계속 뻥치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진짜 믿었어요. 이분들 빨리 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국회의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준비해라.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얘기를 또 줄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공짜로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 친박신당 박근혜 당이니까 지들이 안 찍고 배겨. 최소한도 TK 아저씨들은 아저씨 아줌마들은 박근혜 당이라는데 안 찍고 배겨. 이런 배짱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저희끼리 둘러앉아서 야 역시 대통령이 주신 이름이긴 허락하신 이름이긴 하지만 이름 하나 진짜 잘 졌다. 8년 전에 선거할 때 14% 15%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이거 무조건 15% 나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희 너무 안일했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니네는 깨진 레코트판 같아. 맨날 친박 박근혜 그러는데 도대체 탄핵 무효 말고 니들이 하겠다는 건 도대체 뭐니? 니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이런 거 개발할 시간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우리가 맨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무슨 한미동맹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세금 올리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돈을 퍼주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집값 할 때 집할 때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냐 내리겠다는 거냐? 아무 준비가 덜 돼 있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신무장이 덜 돼 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100m 뛰는데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누구죠? 있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가 참 목표를 향해서 뛰면 그 사람이 제일 잘 뛰잖아요. 근데 아무리 100m를 잘 뛰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100m 뛰어봐야 잘 뛰는 사람이 아니죠. 어느 목표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냥 대통령 박근혜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지 못했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줄 시간이 없었어요. 또 우리가 절실함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막 미칠 것 같아요. 나라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우리 조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게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선거 끝난 다음에 미통당이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고요. 선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저놈들은 335 모여다니면서 이제 대한민국 우리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요리하느냐 식사하느냐 이것만 남았다. 앞으로 공수처에 어떤 놈들 어떻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작사를 내고 재벌은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은 줄서기 잘하게 만들어서 나라 말 잘 듣게 만들고
이걸로 아주 그냥 자기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분응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공산화로 가고 있다. 자신 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 젊은 놈들은 다 넘어갔다. 그렇게 미통당에서 지난 법석을 떨어도 서울에 경기도에 120석 가까이 되면서 열몇 석 먹은 미통당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여의도에서. 미통당이 무슨 저 경북공화국입니까? 경북하고 PK 좀 먹었으면 그거 거기는 저 신라 다시 띄어서 신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 돼가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정말 친구들 말 맞다면 나도 그냥 이민이나 가버릴까. 내가 왜 이 짐을 나 혼자 지게 되나. 그런 생각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 제가 제 인생 우리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의견 듣고 여러분들의 각오를 듣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친박신당은 4월 15일 이후에는 대통령께 우리 당명도 여러 강령도 뭐 이런 거 바꾸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저희한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유영호가 나에게 지역은 포기하고 비례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유영호 변호사가 했던 얘기. 그 이후에 사실은 대통령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제가 단식하면서 대통령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4월 15일 이후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친박신당은 4월 15일까지 우리가 그 당명을 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유튜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때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친박신당서부터 여기 저 엠블럼까지 강령까지 당 색깔까지 우리 다 이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고 대통령 결정에 의사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대통령 말씀을 항상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탄핵 역적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확정짓고 역사의 심판을 끝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워낙 다급하셔가지고 대통령 마지막 메시지는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탄핵.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 내 정치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탄핵을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공산화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된다 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아마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든 보수 파세에게 총 걸게 해볼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가 그 앞장서야 된다.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훌륭한 사람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미통당이나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가 보수 우파를 대동단결해서 이끌고 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직 보이질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아직 보이질 않아요. 제가 맨날 우리 친박신당에서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다 나중에 합쳐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일 때 힘을 합쳐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번 미통당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박신당, 저 목사님당, 뭐 심지어는 공화당까지 다 끌어안을 시도를 하고 다 같이 끌어안았더라면 황무라는 사람이 황세모가 그랬더라면 이번 선거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비례당 우리 같이 하자. 정 안 되면 연합공천회를 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황교안 대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지 멋대로 하다가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이런 사람 앞세워가지고 미통당 망한 겁니다. 유승민이 유세하는데 어떤 보수 세력이 김무성이가 유세하는데 어떤 보수 세력이 찍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저랑 성이 똑같은 표자로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 대통령 후보 한다고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우리가 보수 우파가 다음에 이기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얼마 남았어요?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틀림없이 역사적인 역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약속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미당 서정주라는 사람이 그 당시 많은 일제시대 때 학자들이 앞판에 다 침입하되고 말았어요. 뭐 최남선이니 뭐 이광순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침입하되고 말았어요. 모윤숙이니 뭐 홍남 수많은 사람들 그 정말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 도저히 대한민국 독립할 것 같은 생각을 못했다고 그 양반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좌파로 넘어가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30년 해먹을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부역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개조하는 거죠. 이게 다 그렇게 해서 개조가 일어나면 지금 이미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대한민국 언론이나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개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단화처럼 들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들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뭔가 틀린 얘기처럼 지금 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도 구분응선까지 왔지만 저기도 구분응선까지 왔어.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박신당이 하기 전에 지금도 저 밖에 써 있습니다만 자유민주공화라고 썼는데 그래서 자유민주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끝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히 생각했던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지나가는 투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여의도에 살지 저 목포에 살지 아니면 부산 해운대에 살지 아니면 의정부에 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진짜 원하시냐고요. 그렇게 돼갖고 있다는 걸 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일깨워서 이건 세계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의 흐름과 세계 삶의 흐름과 또 우리 인류가 가장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가장 잘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봐야 정말 그 중요함을 알겠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저는 다 바칠 겁니다. 다 바쳐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보겠다. 국회도 안 하니까 이제 더 좋아. 국회 갈 일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 당 자체도 힘들고요. 존재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존재할 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 일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필요가 없는 모임이에요. 괜히 그냥 우리끼리 가서 어서 가서 당구 치고 소주 마시고 등산이나 다니고 심심하면 태극기 한 번씩 흔들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가 모토로 이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면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일이 정말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정말 21세기 2020년에 대한민국을 독립운동하는 길이다. 이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지 않으면 또 2020년 3월달에 지난 다음에 우리끼리 또 모여서 에이 할 뻔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더 내시고요. 당에다가 여러분 더욱더 당비 많이 내시고요. 여러분 소주값 줄여서라도 우리 선거하면서 엄청나게 당이 지금 부담이 많아져서 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어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맞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힘을 내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이번 대선까지는 오직 우리 친박신당이 주장하는 일들이 꼭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당직자 다 사표 내고 총장도 내고 다 대표도 내고 다 내고 정말 그런 다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추스려서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때이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때고요. 여러분이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6.25 때 우리가 공산당을 막아내는 거죠.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7.18을 숙청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파 숙청하는 거 중요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빨갱이로 숙청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사실은. 그때 빨갱이로 완전히 처단할 수만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탄핵에 찬성한 사탕파 놈들을 정리 못하고 가가지고 그게 계속 역사적인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처럼 다행히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떨어진 것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20대 국회는 몽땅 다 한 놈도 국회 들어갈 놈이 없다고. 못 막은 놈은 못 막아서, 탄핵을 한 놈은 탄핵을 해서, 물론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놈도 들어갈 놈이 없다. 제가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얘기했더니 그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제목을 제가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수많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외되고 몇 사람밖에 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금은 아주 싹 다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제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야 어차피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그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세력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부터 확실하게 처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4.15 총선은 우리가 그 일을 더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이 엄청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그런 모든 걸 위해서 우리 당명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정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몽골 기병처럼 몇 명 되지 않는 몽골 기병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크고 오래 유지되는 제국을 만들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공산당을 쓸어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말 들꽃으로 휘날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부구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합니다만 이 일을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우리가 소고기의 소금접을 잘 거두지 못했다 라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식을 통해서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했습니다만 또 당국자들이 또 거짓말을 또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번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병원 가시게 되고 사저로 귀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단식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우리 선거 전략을 짤 때 마지막에 우리가 선거가 잘 안 되면 대통령하고 저하고 같이 단식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 뭐 공식적으로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그거 무슨 큰 정치적인 무슨 뭘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할 때 뭐 유영아가 뭐 거기 왔다가 뭐 텐트 앞에까지 왔다 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과의 무슨 교감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친박 신당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또 주고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불발이 됐고 또 오히려 그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과의 그 단식 투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돈도 준비하시고요. 체력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머리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디 나가서 뭐 유세하고 뭐 이거 하고 이거 자제하겠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일본 교육하듯이 여러분과 같이 교육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저희가 담고 그 메시지에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투쟁으로 쟁취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민심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이슈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 버전으로 보수우파 버전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야영도 하고요. 등산도 하고요. 종주도 하고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우리 준비하는 기간을 짧게 그러나 아주 알차게 준비하는 기간을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돈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체력도 준비하시고 머리도 준비하셔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명군 최고 앞장서서 돌파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혁명군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될 것이다. 돼야 한다. 돼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라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